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해외 시장 조사 인증 트레이드마크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건 국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통계청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또는 관세청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접속을 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무역 통상 정보라든지 지원 서비스, 또 무역 통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역 통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K-STAT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계, 해외 무역 통계, 또 IMF의 세계 통계, 각각의 부품이나 소재, 자,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런 K-STAT, 한마디로 무역 통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무역 통계를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바로 HS 코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HS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Harmonizing System 코드라고 해서 우리가 품목 분류 번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HS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수입할 때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HS 코드 10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역 통계 관련돼서는 그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HS 코드를 알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데요. 자,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국내 통계든 해외 통계든 맞춤이든 분석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HS 코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HSK라고 해서 HS 코드 코리아 단위는 6단위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전 세계에서는 6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는 공통분모가 6단위, 소호자리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단위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시장에 진출할 때 특정한 타겟 국가를 설정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실 때 내가 과연 이 아이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시장성이 존재하느냐 또는 성장성이 현재 남아있느냐, 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3304.99번으로 시작되는 HS 코드, 이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국가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베트남을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요, 베트남을 설정을 해서 지금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수출과 수입이 있죠? 자, 수출과 수입이 있습니다. 자, 수출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상승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기초 화장품이 베트남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실제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어떤 특정한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 화장품 3304.99번이 수출 가능하다, 이게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초 화장품 3304.99가 베트남 시장으로 이렇게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 곡선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이거는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수입은 그래프가 거의 내려가거나 거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 자, 어떠한 시장,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 그 다음에 제품, 이걸 그래프로 확인해서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접속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시장 조사를 이러한 통계 분석의 근거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 자, 그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B2B나 B2C 그 이커머스 마켓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한국무역협회, 또 코트라, 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국내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 그게 1차적인 내용이고요. 또 구글링을 통해서도 당연히 검색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구글링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요한 어떤 기업 정보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또 B2C 마켓을 통해서 뭐 이러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할 때요,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트라의 이 해외 시장 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곳에는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 약 100여 개가 넘는 무역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무역관에서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러한 정보들이 지금 이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 뉴스에 들어가면요, 상품과 산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국가와 지역 정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보고서, 영상 뉴스, 비즈니스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역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정보.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국가에 내가 진출을 한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국가 관련돼서 뭐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그냥 모르는 상태로 만나는 것보다 그 국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국가의 형태인지, 기본적으로 뭐 국가 개요는 어떤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국가 지역 정보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대륙마다 다 나와 있고요, 우리의 주요 교역하는 파트너들도 다 나와 있죠. 자, 여기 여러분 국가 정보를 들어오면 한 국가를 선정을 합니다. 한 국가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련된 개요부터 한국과의 관계, 경제 현황, 뭐 지표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관련돼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국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아이템, 주요 수출입 아이템들이 무엇인지, 품목별 수출입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현지에 뭐 진출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들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가 상당히 특히 수출 관련된 담당자들, 이런 분들에게, 또 실무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이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관의 내용을 먼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코트라나 무역협회,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그런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해외 시장 뉴스를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를 보시면요, 이 해외 시장 뉴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당연히 국가 지역 정보가 있죠. 자,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오른쪽에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합 검색. 자, 이 통합 검색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령 우리가 중국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중국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중국과 관련된 뉴스 7,411건의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뉴스나 상품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실제로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그 국가 이름만 우리가 검색창에 넣어도요, 최근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기사부터, 그 다음에
예로 들어서 실제로 이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인콰이어리들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상세 검색을 통해서 검색의 범위나 검색어, 국가, 뭐 게시일, 또 HS 코드, 산업 분류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필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시장 뉴스는요, 이렇게 실제로 따끈따끈한 기사, 뉴스부터 그 다음에 이 해외시장 뉴스가 또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이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B2B 사이트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더 좀 빨리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시장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 검색, 통합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또 이 보고서 같은 것도 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년마다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잘 여러분들이 좀 얻으시고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향 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인기 국가 정보 같은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가 지역 정보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 국가 지역 정보 같은 경우는 진출 전략, 또 출장 자료,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출장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전시회나 시장 개척단, 상담회 같은 게 이런 출장 자료들을 근거로 다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해외 시장 뉴스의 활용도, 그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역 정보에 들어가서 각각의 국가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를 우리가 클릭해서 국가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과 무역에 대한 내용, 통관, 물류, 수입 규제, 관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이제 반대 이 카운터파트 국가에서 이 어떤 이 통관과 물류, 수입 규제와 관세,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물건을 공급하고 납품하고 수출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수입 규제와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통관과 물류는 어떻게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비관세 장벽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쿼터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 비관세 장벽으로 어떤 특정한 인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시장 특성이나 비즈니스 에티켓 같은 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에티켓.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에티켓 상거래 그 에티켓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국가 진출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외 시장 조사의 다양한 이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인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증에 대한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형의 상품이라고 하는 걸 해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산품 중에서도요, 대부분의 뭐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도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검증, 테스트 같은 것들은 다 그 절차를 거쳐서 자율인증의 형태라도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자율인증의 형태를 빌어서라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확인할 때는 어디에서 하느냐, 여러분들 이 어떤 특정한 아이템들을 인증 관련된 걸 확인할 때 그냥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하나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인증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해외 인증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이 사이트가 어느 순간부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만 원인가를 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이 인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국가나
또 인증 마크별이나 또 아이템이나 이러한 각각의 세부, 이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해외 인증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인증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어떤 시험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자, 금액이 얼마냐, 또 시험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증이라고 하는 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증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가통합마크는 KC라고 합니다. KC.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고 있죠? KC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인증 같은 경우는 KC 인증이 없다면 아예 수입 통관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KC 마크가 없이 팔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통합 마크인 KC, 자, 인증 마크 획득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유럽연합 통합 규격 마크가 있죠. 바로 CE라고 합니다. CE. 자, 이 CE를 자율 인증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인증도 있습니다. 자, 이 CE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없다면 유럽에서 판매가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인증이 없다 하더라도 수입 통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강제 인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증이 없다 그러면 수입 통관하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어떤 벌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인증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PSE라고 해서 제품의 안전마크다라고 해서 이 마른 목골도 있고 원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나라가요, 한마디로 강제 인증이 있고 자율 인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PSE는 강제 인증이다. 그런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자율 인증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율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자율 인증이라고 해서 뭐 테스트를 안 하거나 검증을 안 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인증서 발행은 우리가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인증서 발행을 위한 모든 테스트, 모든 검증은 실제로 완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런 테스트를 완료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팔아도 된다 라고 하는 기초적인 백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이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야, 그래, 우리 이건 PSE에 준하는, KC에 준하는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완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형태로 자율인증과 강제인증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면요, 이 로고들이 쭉 있어요. 로고들이. 자, 이 로고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자,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마크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기전자 쪽에서 제일 유명한 건 바로 UL이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자,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민간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가장 레퍼런스, 한마디로 이 검증된, 한마디로 인정받는 그러한 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전기전자 제품을 뭐 내가 판매하겠다, 수출하겠다라고 하면 이 UL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증을 받으면 굉장한 공신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죠? 뭐 자동차, 기계설비, 그 다음에 뭐 초정밀, 자, 이러한 쪽으로 뭐 세계적인 국가죠. 선도 국가죠. 자, 이 독일이라고 하는 곳에 또 유명한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TUV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요. TUV의 뿌리가 하나인데 다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졌죠. 하나는 TUV 슈드가 있고, 하나는 노드가 있고, 하나는 뭐 라인란트가 있고 해서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요. 이 TUV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인증을 받는다면 상당히 유럽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로고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인증을 진행하느냐, 그러면 그 인증을 수행한, 인증 테스트를 수행한 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평가, 시장에서의 신뢰성, 이 레퍼런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서 어느 곳에서 인증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ISO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템 인증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그 다음에 생산에 관련된 인증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IATF라고 하는 이 품질, 자동차 품질에 대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 인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내가 뭐 벤처기업 받았습니다, 인호기업, 혁신기업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실제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 인증을 받는 게 훨씬 해외 진출하기는 더 편하다, 한마디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다양한 시스템 인증, 그 다음에 뭐 생산 인증, 품질 인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다음에 해외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ISO 9001과 14001은 모든 기업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요, IATF 16949라고 하는 게 없다면 이거는 자동차 부품 취급하는 회사로서의 아예 자격에 문제가, 자질의 문제가 생긴다고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 시스템 인증들은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특허나 또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요, 특허 정보, 상호 정보에 대해서, 상표 정보에 대해서 이 키프리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특허라든지 한마디로 IP예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 브랜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내의 그 IP에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노력했다가 나중에 어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키프리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프리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특허 정보나 상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여기에 해외 특허, 해외 상표도 있습니다. 해외 디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저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이 USPTO라고 해서 이 페이턴트, 트레이드마크, 한마디로 우리나라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키프리스와 같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USPTO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자, 이 안에서 여러분께서 자, 특허, 그리고 트레이드마크,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진출하실 때 미국은 더 민감한 게 뭐냐면 이 트레이드마크,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 걸리거나 아니면 클레임을 제기받을 때가 이 트레이드마크, 한마디로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뭐 로고를 사용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침해의 여지가 많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의 이 USPTO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 특허와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 이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럽은요, 이 유이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이포. 여기 보니까 뭐 유러피안 유니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피스라고 해서 여기도 미국의 지금 미국의 특허청 USPTO하고 동일하게 유이포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마크,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이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IP,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eSearch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제품,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름, 브랜드, 디자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여부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 이 해외 시장 조사와 그 다음에 인증, 그리고 트레이드마크, 이 특허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특허사항, 인증사항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